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중순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아시아 최대의 실리콘밸리 연합을 꾸리겠다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또 이제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하는 ARM, 인텔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반도체 설계부터 파운드리 생산까지 전부 자국 내에서 같은 미국 기업들끼리 도와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영상을 만들었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나요? 그 이후로. 예. 지금 일본과 미국 그리고 대만에 서로 이제 우리나라만 빼고 고스란히 우리 한국만 빼놓고서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이 반도체 협조. 이것은 사실상 지금 한국의 삼성과 SK가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생산을 일본의 라피더스 연합이 앞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는 노골적 움직임이고요. 또한 미국에서는 차후에 첨단 반도체와 또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는 ARM과 엔비디아가 이제는 그들이 설계한 반도체 생산을 예전에는 TSMC와 한국에 맡겼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국 기업은 빼놓고 자기네 나라의 인텔한테 몰아주겠다. 인텔의 기술력을 그만큼 끌어올리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었고요. 실제로 인텔은 그날 이 자리에서 조만간 자기가 업계 1위 TSMC까지는 못 가더라도 삼성은 찍어 누르고 삼성 시장은 다 뺏어오겠다고 삼성을 앞지르겠다고 이날 자랑스럽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기사고요. 이것은 단순히 한 경쟁 기업이 우리가 저 기업보다 앞으로 더 잘 되겠습니다는 그런 포부를 밝힌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주관했던 게 미국 상무장관이었고요. 그 전부터 일본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수상 그리고 각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들이 서로 앞에서 정치권들이 먼저 손을 잡고 이렇게 잘해봅시다 하고 주관한 그런 자리이자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이번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가지고 아낌없이 행동해준 대가로 받은 약속들이 제가 2년 전부터 지적해온 거죠. 그것이 드디어 이제 금년에 정말 확실하게 결실을 맺은 것이지요. 그날 지나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반도체 제조, 파운드리 생산 미국이 앞으로 다시 가져와야 된다. 아시아에서 지금 50% 이상 지금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실제 재무장관이 나와서 했고 결국 들어보면은 한국 시장이 차지한 시장을 미국이 가져와야 된다. 일본하고 같이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해체를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서로 자국 내 일본은 라피드스 연합, 미국은 인텔과 마이크론 여기에다 밀어줘서 서로 갈라먹겠다는 이런 구상은 사실상 이미 2년 전에 21년도에 처음 미국에서 중국 핑계대면서 IRA와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이죠. 그 구상이 그때 미국에서 나왔을 때 이게 그 당시 모습이죠. 예. 그때 제가 이것은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의 우리의 기간 산업을 그대로 날강도한테 뺏기는 식으로 사실상 우리 미래에도 가장 큰 먹거리가 될 이 반도체 사업을 눈뜨고 그냥 뺏기게 되는 어쩌면 경술국취와 같은 위중한 움직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계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 정치는 서로 간의 파벌을 만들고 안정시키고 또 상대 정치 집단을 숙청하는 데만 온통 집중하고 있었고요. 국민들 역시도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들의 홍위병이 돼 가지고 맨날 진영 전쟁, 이념 전쟁만 하느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즉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우방들에 의해서 흡수되려는 이 움직임을 당시에 아무도 눈치조차 못 채고 있었다는 거죠. 삼성과 SK 등은 이렇게 정부도 또
국민들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이 기업들은 혼자서 국제 무대에서 그동안 2년 동안 무서운 권력들에 끌려다니면서 자신들이 사실 원하지도 않는 미래의 기업 이익에 있어서 아주 크게 손해가 돼야 하는 원치 않는 그런 행동들을 억지로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말도 안 되게 비싼 공사비, 미국에서 건설 공장 공사비가 뭐 지금 우리나라의 2배, 3배 이상 들죠.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공장이 완성돼서 반도체나 이런 걸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일단 국내의 2배죠. 미국 인건비가. 그 외에 주변에 여러 가지 해당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여러 가지 뭐 생산비, 물류비가 몇 배로 더 드는 인건비가, 그런 데서 공장 지어서 물건 만들어봤자 무슨 메리트가 있나요? 그 시장을 경쟁하는 일본과 미국의 경쟁사들한테 오히려 더 뺏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데선 괜히 공장을 지어서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즉 공장 짓기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따져보면 가장 부적합한 땅이 미국 땅인데, 단지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해가지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앞으로 그곳에서 생산되어 나온 제품들은 기본 비용이 크게 높아져서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회사로서는 다른 지역의 공장에 비해서 거기서 생산해봤자 계속 손해가 나는 구조이면서, 더더구나 반도체에 관련된 고급 인력 조달도 현지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최악인 것은 미국이 정한 IRA법과 칩스법의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은 뭐냐면 그곳에서 우리가 첨단 반도체 제품을 생산해도 중국 등에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미국 해당 정부와 관청의 감독을 받아서 요거는 중국에 생산하거나 팔지 마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반도체에서 가장 기업 비밀, 영업 비밀, 기술 비밀이죠. 수율 공정 등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수율로 얼마만큼 잘 생산하고 뭐가 문제였나는 기밀사항, 아주 기업의 최첨단 기밀사항인데요. 그것까지도 미국 관청에 공개를 해야 하는 게 독소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상 이것은 고스란히 첨단 생산 기술의 노하우를 미국으로 그대로 관련 기술이 빠져나가는,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큰 독소조항입니다. 차라리 이 공장들을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에 지을 수 없다면 그 모든 지금 미국과 일본에 다 짓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공장들을 우리나라에 다 짓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고용 효과와 생산과 소비가 맞돌아가면서 우리 경제의 내수가 지금 무너져가는 경제의 내수가 확 살아나면서 다시 활력을 얻을 테고요. 또 기술 유출 위험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산업체를 다른 나라에 가서 해당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한다 하는 것은 언제 그렇게 하냐면은 그 나라에서 훨씬 더 싼 인건비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유지비와 생산비가 훨씬 절약될 수 있는 그런 큰 이점이 있는 나라에 가서 하는 거고요. 또 그 나라의 해당 관련 기술도 굉장히 우리보다 뒤떨어지고 미천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첨단 기술, 반도체 생산 기술 이런 거에 대한 기술 유출 위험이 아주 적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그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가 거기다 공장만 지어서 자기네들 경제 활성화만 시켜주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정부에서 약속하고 나왔을 때, 그럴 때만 가서 그 나라에 공장 짓고 생산하는 게 보통 국제적인 보통 관례이고 그런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처럼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나라에, 그것보다 우리보다 인건비나 생산비용이 싼 메리트는 전혀 없는 곳에서, 더구나 우리의 그런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하고 제일 경쟁하는 회사들이, 산업들이 바로 미국과 일본에 있는데 우리의 적인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첨단 최신 그 기밀 사항으로 지켜야 되는 첨단 기술과 공정이 있는 그런 최첨단 라인을 생산하는 공장을 거기다 짓고 거기 나라 사람들, 거기 기술자들과 협조해서 생산한다?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배울 것도 없는데 아쉬울 것도 없고요. 거기 가서 짓는다고 해서 생산 비용이 싸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나라 관련
경쟁 회사들과 관련 기술자들과 협업하면서 우리 첨단 기술 유출 위험은 아주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뭐 얼만큼의 보조금과 얼만큼의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봤자 그거 아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차라리 그 공장을 우리 자국 땅에만 지어도 1년, 2년, 3년만 계산해도 그 경제 효과는 그 보조금을 훨씬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이치인데도 한국민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언론들은 당시에 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삼성과 SK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기사들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우방이자 가장 힘있는 나라인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큰 돈과 혜택을 주고 우리나라 공장을 제발 자기네 나라 땅에 지어달라고 간청하니까 우리 지위도 격상되는 것 같고 또 혈맹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의 국뽕이 아주 크게 차오른다고 느꼈나 봅니다. 결국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중국 양회에서 시진핑이 금년에는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겠다고 자기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태양광 세 개 부분에서 글로벌 30%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그 직후에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제재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엄청나게 더욱 거세졌습니다. 최근에도 미 정부가 창신 메모리 등 6개 중국 반도체 업체를 추가 제재하기로 지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자국 내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고 또 거기에서 쓰는 엄청난 반도체를 우리 중국 제품이 좀 떨어져도 일단 중국 제품 써주자 하는 그런 정부 주도하에 애국 소비를 이용해서 의외로 반도체 분야의 압박에서도 지난 1년, 2년간 잘 해낸 편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어떤 아무리 장비 수출과 뭐 반도체 첨단 공정의 어떤 수출 제재를 미국이 모든 나라한테 하지 마라 하면서 틀어 막는다고 해도 세계에서 여러 반도체 관련 장비를 각국에서 다 만들어서 유통되다 보니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느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지 그 제품과 기술 모두를 미국이 다 틀어막는 건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보조금 보따리를 열심히 내놓고 있지만 중국도 지지 않죠. 이번에 또 36조 원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반도체 장비 관련 생산 국가들에게 미국은 더욱더 엄중하고 제한적인 제품 수출과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반강제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한을 받는 나라로서는 그것은 자기들 나라의 가장 큰 먹거리 사업이자 주력 산업의 수출을 하지 말라는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국가들이 아무리 미국 편이고 우방국이라고 해도 그럼 그 대가로 너희는 우리한테 뭐 그만한 시장을 대신 너희들이 사줄 거냐 하는 식으로 적당한 보상안이 없다면 쉽게 따르기가 힘든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정부들끼리 처음엔 난색을 표하고 물밑에서 정부들끼리 서로 협상을 해서 좋아 이만큼 대신 미국이 다른 데서 또 우리의 이점을 보완을 해주고 보상을 해준다면 우리가 니들 말을 따라줄 수도 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래 외교적인 그런 순서인데요. 당연히 미국은 바로 얼마 전에도 한국, 독일에도 대놓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중 반도체 규제 동참에 압박을 해달라. 하지만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바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말로 수출 규제 강화하기 전에 기존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뭔가 협상을 걸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은 그 어떤 보상안이나 협상안을 걸지도 못하고 이들 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미국이 하라는 대로 배를 드러내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기업을 보호해서 앞에서 대신 방패가 되어주고 대신 협상을 해주려는 정부의 외교력이 지금 사실상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제일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바로 오늘 기사인데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를 고려해서 그 나라에 비싸게 그동안 쭉 팔던 노후된 반도체 중고 장비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영국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이 뭐라고 할까봐 눈치 봐서 한 거다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반도체 기계를 미국 눈치본이라고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고 그동안 창고에 보관만 해왔다. 예. 앞에서 뭔가 이 중재자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기업들이 거의 지금 맨살을 다 드러내놓고 외국의 어떤 정부나 이런 거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걸 협상을 해주고 우리 이권을 대신 찾아주고 하는 게 정부와 외교의 역할인데 그게 없다는 거죠. 이제 지난 2월 달에 이 뻔뻔하고 노골적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한국 파운드리 시장 갈라먹기 선언은요. 3주 정도 지나서 3월이 돼서 보니까요. 더욱 정말로 이젠 노골적으로 거칠 것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선언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나 이런 데서 좀 뭐 물밑에서 아니면 표면적으로라도 서운한 티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왜 니들끼리만 그러냐 같은 우방이고 서로 협조하니까 우리한테도 뭔가 우리 산업을 너무 이렇게 위축시키지 말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뭔가 이런 딜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미국은 지금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 다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당연히 그 가운데서 수혜를 볼 줄 알았던 우리 한국 반도체는 쏙 빼놓고서 오히려 뜬금없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반도체 얼마나 잘하는 나라인가요? 한마디로 지금 첨단 반도체와 메모리 부분 거의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 데죠. 요거의 생산과 라인은 우리 한국 걸 뺏어와서 미국은 자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에 몰아주겠다는 거고 기술도 전수해 주겠다는 거고 일본은 우리보다 떨어지지만 국가 주도로 이룬 그 라피더스 반도체 연합에다가 거기다가 미국 지원 아래 생산 라인도 그리 옮겨가고 기술도 미국한테서 전수받고 또 우리나라 삼성하고 SK 공장도 여기 와서 미국에서 공장 지은 것처럼 우리하고도 같이 하자하고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외에 기술 수준이 조금 낮은 범용 반도체 라인 요거 중국 거 안 쓰기 위해서 이거라도 우리 거 써주면 좋을 텐데 요것은 또 대신 우리 거 써주는 게 아니라 값싼 인건비가 강점인 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또한 이 나라들은 지금 남중국과 아시아 전선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내가 니네 편 들어주면 우리한테 뭐 해줄래 하고 계속 저울질하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러면 너희들을 첨단 반도체 기술은 니네가 없으니까 안 되지만 값싼 그런 범용 반도체 시장 생산 라인은 바로 너희 동남아에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조성을 해주마. 첨단 반도체 실리콘밸리는 한국에서 빼앗아서 미국과 일본에 짓고 있지만 범용 반도체 시장은 니네를 키워주겠다라고 미끼로 내걸은 겁니다. 바로 엊그제 기사입니다. 반도체 공급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필리핀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가 경쟁하면서 최대 수혜국은 지금 말레이시아가 됐다. 말레이시아의 페낭이 동양의 실리콘밸리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을 잇따라 짓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짓겠다는 나라는 없죠. 지금 반도체 산업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출에서 가장 큰 먹거리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없고 사람들이 국내에서 도는 돈도 없고 해가지고 가용 소비력은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질 못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어도 사람들이 쓸 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전처럼 돈을 빌려서 그걸로 집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이런 가장 주요 수출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모두 뺏기게 되면은 국운이 기우는 겁니다. 10년, 20년 동안.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이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의 그동안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은 해마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이 반도체 압박에서 내수의 반도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 소비로 자꾸 우리보다 급이 떨어져도 자기네 반도체를 더 써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이 패권전에서 미국에 줄서기를 했잖아요. 대신 해준 대가로 우리도 우방국들이 그만큼 그 대가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관례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 물건을 사주어야죠. 물론 중국으로 수출 못한 만큼 미국이 조금씩 더 사주고는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최근 2년 동안.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미래 패권의 핵심 분야이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신냉전 시대를 맞아서 그동안 미국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이 아시아 쪽에 맡겼었는데 이제는 설계뿐만이 아닌 생산 라인까지도 모두 자기네들 나라 기술로 되찾아가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상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국에서 그 생산 라인을 독점해서 생산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미국 기업이 생산해야 된다. 아니면 일본은 우리보다 더한 혈맹이고 믿을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생산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는 제가 이미 작년 3월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여차하면 군사적으로도 터질 수 있는 미중 갈등에서 대만을 놓고 직접 붙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죠. 대만에 있는 TSMC,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를 잡고 있는 TSMC 터지면 미국도 중국도 타격이 워낙 큽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붙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대리전을 원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다른 나라들이 더 힘들어지고 자기들은 중간에서 이득만 볼 수 있는 대리전을 원하는데 아시아 전쟁에서 대만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는 해도 대만에서 직접 뭔 일이 벌어지는 건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신에치슨 라인을 그으면서 한반도를 빼버렸죠. 지금 사실상. 그래서 여차하면 남북한의 갈등을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에 굉장히 또 한국 국민들이 동조해주면서 앞에 나가서 또 지져줍니다. 외세의 어떤 그런 휘둘리면서. 즉 대만과 한국을 배제한 신에치슨 라인을 딱 일본까지만 그어놓고요. 열심히 우리 한국에게서는 첨단 기술, 생산 기술, 또 대만에서도 그것들을 탈취해서 또 첨단 공장들을 5년, 6년, 7년 뒤에 뭔 일이 생겨도 안심할 수 있도록 다 미국, 일본, 유럽 땅에다 옮겨 지어라 하고 기술도 그리 빼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결국 그거를 미국 내 자기업, 인텔과 마이크론이죠. 또 일본의 라피더스 연합에 전수해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사실상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깨어서 보호를 해주고 또 뭔가 잘못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정치권을 압박하는 여론 압박이라도 우리가 넣어주면 좋으련만 안타깝지만 뼈 때리는 소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 정부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과 활동 수준은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과는 달리 거의 눈먼 맹인 수준이고요. 국민들 역시도 매번 삼성과 SK에서 최고 신기술을 뭘 개발해냈다. 세계 최고다. 국뽕에만 취하면서 그래서 이걸로 앞으로 주가가 얼마가 갈 거다. 그런 도박판에만 취해 있지. 우리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국민과 국가가 뭔가 이런 같은 움직임에 동조를 해주고 보호해주고 여론을 형성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이 없는 천의 고아의 심정으로 이 국제적 난국을 혼자서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SK는 예전에 지분을 많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일본의 키옥시아에 대해서 미국의 WD, 웨스턴 디지털사죠. 우리 저기 그 하드디스크 많이들 이거 컴퓨터에 쓰고 계시죠. 이 미국의 WD하고 일본 키옥시아가 합병하라는 것을 마침 그 안에 키옥시아 지분을 들고 있는 그 힘으로 SK가 반대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막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잘못된 투자로 SK가 손실은 보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동시에 똑같은 이 메모리 시장,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큰 SK와 경쟁자인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사 합병에 찬성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찬성해 주게 되면 동시에 SK보다 훨씬 더 점유율이 큰
강한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순식간에 그 점유율이 SK를 뛰어넘으면서 경쟁사를 더 키워주고 결국은 지금 시장 안에서 시장 파이를 더 내어주는 치명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 기사. 예. 그런데 지금 한국 시장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시장과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과 여러 시장을 나눠 먹고 싶어하고 그 기술을 고스란히 뺏어오고 싶은 미국과 일본은 자꾸만 우리 SK한테 이 합병을 승인해 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누가 압박하냐? 기업들끼리 회의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경제상과 미국 상무장관이 그 자리에 대동을 해서 당연히 자기네 기업들을 살려달라고 하기 싫은데 도장 찍으라고 지장 찍으라고 SK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사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참해서 SK를 설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부와 SK는 여기에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거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예. 일본 정부는 기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일본 협력의 상징으로 키옥시아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사의 합병을 적극 정부가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예. 당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지나 러문도 미국 상무장관이 나와가지고 SK 하이닉스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압력이죠. 그럼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줬냐? 한국 정부도 같이 SK 하이닉스를 함께 설득했다고 합니다. SK 시장을 다 떼어서 내주라는 얘기인데 누가 이건 SK는 혼자 반발했겠죠. 나중에 이 얘기가 국내에 전해져 가지고 논란이 생겼죠.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인정을 안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일본 공장에서 지금 SK의 최대 기술이자 현재 독보적인 시장 바로 AI 인공지능 반도체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 HBM 지금 전 세계가 엔비디아와 AI 칩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거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 라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삼성과 SK가 거의 다 가지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그나마 3위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의 기술력이죠. 근데 요것도 이제 얘네들이 뺏어가겠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웃긴 이 HBM의 우리만의 이 기술력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될 이 HBM의 생산을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 공장 라인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려옵니다. 그나마 지금 파운드리 시장도 뺏기고 있고 이렇게 메모리 시장도 이렇게 뺏기려는 마당에 삼성과 SK가 미래 산업의 마지막 보루로 가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좋은 기술을 앞으로 미국과 손잡고 우리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일본 키옥시아 공장에서 굳이 여기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유리한지는 몰라도요. 장기적인 이익을 볼 때 또 기술 유출 경쟁사의 그런 기술 유출 가능성을 보면 우리 시장을 언제까지 잡아먹겠다고 선언하고 나온 이 경쟁사들 생산 라인에서 굳이 그 첨단 기술을 생산해 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SK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키옥시아 그리고 WD 회사 합병에 대한 그런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압박과 강제적 권유화하는 이번 그 HBM을 여기서 키옥시아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움직임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기사에서. 그런데 이 변명이 오히려 더 구슬프게 들립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그야말로 지금 국가와 국민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삼성이든 SK든 지금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다른 나라 기업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이 나도 되는 것처럼 중요한 생산 라인과 미래의 어떤 시장 같은 거 부가가치를 전부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마치 제2의 식민지 시대라도 온 듯 말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유수 기업과 기술자들은 3월 들어와서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주도 아래 첨단 공정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생산을 지금까지 맨날 자신들의 우방이자 친구이자 혈맹이라고 매번 추켜 세우던 우리나라의 엄연히 그것들을 충분히 지금 생산할 기술과 라인이 있는 기업들, 바로 삼성과 SK가 있는데도 굳이 그것들을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기술력을 쫓아오지도 못한 일본의 라피더스하고 손을 잡고서 앞으로 개발하겠다고 계속 움직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미국에서 반도체 설계의 전설이라는 짐 켈리가 최신 2나노 개발을 하는데 우리나라랑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라피더스 이 못난이들하고 손잡고 협력하기로 또 나왔습니다. 철저히 한국을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삼성과 SK의 시장과 기술을 다 뺏어가겠다는 노골적인 움직임입니다. 얼마 전 2월에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마지막 먹거리인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있어서 삼성하고 SK 다음으로 미미하게 3위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직접 나와가지고 2분기부터는 당장 다음 2분기부터는 우리 삼성 SK게 아니라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구매를 더 늘리면서 지원해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보다 제품 질이 별로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그리고 앞으로 마이크론이 삼성하고 SK를 따라잡는, 기술을 따라잡는 신제품을 연말까지, 내년 말까지 내놓겠다 하니까 그때는 당연히 너희들 제품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더 써주겠다고 나와서 공식적으로 미리 응원하면서 약조까지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움직임은 다 뒤에서 미국 정부와 상무장관이 다 주도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지금 삼성과 SK가 가진 우리의 기술을 따라잡겠다고 매번 선언하고 또 정말 이들의 예정대로 금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우리 삼성이나 SK의 모든 이런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그 다음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신기술 이런 거를 따라잡겠다면은 그런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한테서 그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지는 눈에 안 봐도 선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돈 조금 준다고 가서 거기서 최첨단 제품들을 거기서 생산하는 건 기술 유출 해가십시오 하고 대주는 거나 똑같죠. 이런 그 나라에 가서 생산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미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압박을 넣는 겁니다. 이거를 앞에서 아무도 막아주지도 못하고 뒤에서 국민들이 여론으로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SK와 삼성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국내에서 기다리기보다는 결국 하루라도 빨리 미국하고 일본 어느 쪽에 붙어서 우리 기업이라도 조금이라도 살아볼까 궁리하게 되는 게 사실 현실적인 움직임이겠죠. 지금 보면 미국이 그동안 삼성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직까지도 안 집행한 보조금 예산들과 달리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인텔이 이렇게 삼성을 잡아먹기 위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로 재도약하겠다 하는 이런 움직임에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처럼 무한히 밀어주고 있고요. 또 그동안 특별 예산들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보조금 인텔한테 미리 먼저 집행을 다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마이크론과 인텔은 이제 지난 2월 중순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대놓고서 우리의 고급 기술과 인력을 삼성과 SK에서 빼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중국이 우리한테서 몰래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해오던 일인데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몰래가 아니고 정부 주도로 대놓고 대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백 명이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번에 이직을 했습니다. 핵심 인력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다 빼간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인재 유출로요. 삼성에서는 200명대, SK 하이닉스는 100명대가 이탈했습니다. 퇴직 직원의 이직 파악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다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기술 유출이다 하고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미국과 소송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냐. 효용 가치도 떨어진다. 그 와중에 미국 정부가 키워주겠다고 2월 달에 선언하고 엔비디아도 미국 정부가 하라는 대로 키워주겠다고 한
D램의 3위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이제 우리나라 기술 유출 빼가면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내놓으면서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결국 삼성과 SK의 미래 먹거리가 다 없어지고 해체되는 겁니다. 지금 2, 3년 사이에. 인텔 역시도 파운드리에서 삼성의 위치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우리 주요 고객들과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접촉해서 고객사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내가면서 빼앗아가고 있다는 움직임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삼성과 인텔과 협력하는 자국의 반도체 부품 업체에도 적극 구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식민지 시대인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우리는 중국으로 어떤 기술 유출이 벌어졌다 하면 눈이 뻘개져 가고 굉장히 흥분하는데 지금 최근 몇 달 사이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노골적으로 우리 기술과 인력을 더구나 정부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압박을 넣으면서 빼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된 일인지 별 목소리 못 내고 조용하고 뒷짐진 채 헛기침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여나 그런 얘기 했다가 지적했다가는 친중파라고 또 이념 딱지가 붙어갖고 괜히 한 소리 들을까봐 몸살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나라와 국민이 돈만 많이 벌고 선진국 국민인 척하지 실제로는 너무 국제 정세에 어둡다 보니까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어떤 경우든 좀 안타깝긴 합니다.